오늘 그만큼 중요한 두 가지의 결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찰위의 감찰회의 결과 그리고 법원의 판단. 야, 이게 어찌 보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둘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도 외부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의 전원에 또 한쪽 귀를 쫑긋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발빠르게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일보 보도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감찰 패싱당한 류혀 감찰관 추 장관의 직언했다라는 국민일보의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보도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보여드립니다.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상급자인 뉴욕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대검의 윤 총장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라는 패싱 논란이 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패싱을 당했다는 뉴욕 법무부 감찰관이 추 장관에게 반드시 감찰위는 열려야 한다라고 직언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급자인 박은정 감찰 담당관은 감찰이 안 열어도 된다라고 반박을 했더라. 라는 게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자, 이 부분은 당사자들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일단 최종적으로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은 내용이다. 다만 국민일보가 이런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비대위원님, 네. 자, 이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처럼 만약에 뉴욕 법무부 감찰관을 패싱한 상태로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됐다면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의 문제가 심각한 감찰 결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직무를 정지한다는 발표가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법무부 감찰에서 나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야 될 것이고 그 절차상의 문제에 따라서 감찰을 면밀하게 시행했더라도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처럼 감찰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상급자를 완전히 패싱하고 지나가는 상태로서 진행이 됐고 이걸 추미애 장관이 급작스럽게 나가서 기자회견으로 발표를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감찰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가 하나둘씩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죽하면 내부에서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까지 내부 고발, 공익제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사건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 하나둘씩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만 보더라도 야 이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돼서 추미애 장관이 헌정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검찰청법에 규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2년의 임기를 딱 정지시킬 정도로 확실한 건이냐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모로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여론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또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절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을 만큼의 명분과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만큼 지금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사람이라고 빌었던 내부 인사들조차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는 상황들을 직시해 본다면 아마도 내일까지 이뤄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추미애 장관이 애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오늘 박수현 또 전 대변인 나오셨잖아요. 만약에 감찰위가 잠시 후에 회의를 열고 지금 우리 동아일보 보도 등에 따른 것처럼 추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징계 절차가 굉장히 부당하고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자, 추 장관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대로 추미애 장관은 정확하게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서 있는 것이죠. 그 검찰 개혁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겠다. 그 과정에서 다소 절차의 정당성이나 좀 이런 과정의 그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지적을 받고 또 그런 과정이 검찰 구성원 내부의 동의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찰위원회의 감찰 권고나 이런 것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불리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징계위원회 회부에서 중징계를 목표로 가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이게 우리 그 김진애 앵커님 그 역동적으로 방송을 하시는데 김이 좀 빠지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역사를 좀 생각해 봤어요. 예.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중종시대 조광조의 개혁이라는 기회가 있었고 정조시대에 또 새로운 개혁의 기회가 있었는데 개혁은 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것이 개혁이고 어떤 것이 반개혁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 개혁이었고 어떤 것이 이 훈구 대신들의 조광조 개혁에 대한 저항이었는지를 역사를 통해 정확히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논의와 토론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진상을 저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에 부임하면서 대통령이 당부했던 두 가지. 법과 제도로 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하겠지만 수사의 관행이나 조직의 분화까지도 검찰총장께서 스스로 해달라라는 간곡한 당부를 하셨는데 검찰총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판단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상황을 이렇게 씨름판에 이렇게 놓으면 씨름판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서로 삿발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추미애 장관이 삿발을 너무 세게 잡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심판한테 심판님 반칙하면서 삿발을 너무 세게 잡아요? 라고 지금 검찰총장은 심판한테 국민에게 이르는 과정이에요. 그 추미애 검찰총장의 말이 지금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 큰 흐름은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조금 전 이 박은정 감찰관과 관련된 내용 국민일보 보도도 보셨는데요. 어제 법원의 재판 과정에 박은정 검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고 앞에 했다는 부분에 법무부 지휘가 알아서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법무부 지휘 받아서 하신 게 아니고 대검에서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감찰위원장에게 감찰이 연락이 입수했다는 부분은 사실인가요? 자, 이 박은정 검사를 향해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법무부 소속의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 박은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을 보자라고 열람을 요구했는데 이 박 담당관이 이를 거부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이종화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죄 안 된다라는 보고서 내용이 삭제됐다라고 이른바 폭로를 했고요. 법무부는 이에 대해서 기록 삭제된 건 없다라고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이 박은정 담당관에게 감찰 기록 열람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박 담당관은 거부했고 오늘 회의 열린 감찰위원들에게도 이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의혹을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조간신문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법무부가 명확하게 사실이 맞다 아니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로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다만 법무부가 이렇게는 해명했습니다. 검찰 기록은 징계에 청구된 상태로 검찰국으로 이관, 감찰 담당관은 기록 관리권자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이종화 검사의 이른바 양심선언 혹은 폭로, 내 기록이 삭제됐다. 이 보도가 나가자 법무부 산하에 감찰관실 속 검사들이 박은정 담당관을 찾아가서 감찰 기록 열람해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그거를 거부했다라는 게 이 조간 신문들의 의혹 제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감찰 담당관들이 기록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든 없든 간에 감찰을 하는 주체 자체는 감찰관 담당 검사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리도 검토하고 또 사실관계 팩트도 정리하고 그런 의견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감찰이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하고요. 또 지금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법 적용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럼 의견을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잘못하면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고 그중에 만약에 다수 의견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감찰을 진행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난번에 그 박은정 감찰 담당관 관련돼서 윤석열 총장이 방문할 때도 감찰관인 뉴욕 감찰관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거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나는 모른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명, 자기를 따르는 몇 명이 계속 몰아붙이시로 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박수현 대변인께서 뭐 여당 입장이시니까 이제 씨름 얘기를 했잖아요.
씨름은 굉장히 다른 어떤 축구나 그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스포츠가요 명백해요. 그러니까 삿바만 잡고 싸우잖아요. 예. 우리가 뭐 킥복싱을 한다 할지 그러면 반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름은 삿발을 가지고 기술과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씨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치를 하면 딱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정신에 가장 많이 구현하고 있는 것이 저는 씨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면 싸우려고 하면 삿발만 잡고 싸워야죠. 근데 삿바 잡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삿바로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모래를 갖다가 눈에다 딱 뿌려버리면 그런 일 있어도 되겠어요? 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해야 하고 아까 계속 우리 얘기했지만 절차가 어떤 정당성 정말 씨름을 보고 그걸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징계 조처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방금 이제 그 해석은 우리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해석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